자, 대덕 주주분들 반갑습니다. 박 선생입니다. 자, 아침 시초가 창을 열자마자 내 눈이 잘못된 건지 몇 번이나 확인하셨을 겁니다. 자, 우리가 단순히 배당락인 건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마이너스 13%, 우리가 12,630원을 찍어주면서 도저히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가는 크기가 좀 나왔거든요. 지금 여러분들의 머릿속에는 딱 이 한 문장이 맴도실 겁니다. 지금 배당금이 1,155원인데 왜 내 주가는 이만큼이나 빠질 수밖에 없는지. 이거 절대 자연스러운 하락 아니라는 거죠. 확정된 기회를 챙긴 주체들의 이탈과 그 공포에 동조한 패닉셀이 섞여버린 아주 지저분한 수급이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자리 단순하게 많이 빠졌다고 그렇다고 덥석 물기는 찝찝하면서 그렇다고 이 지금 자리 우리가 여기에서 던지기 너무나 억울하죠. 그래서 오늘 왜 이런 시초가가 발생되면서 단순한 공포로 끝날지 아니면 내일 있을 역대급 반전의 예고편인지 지금 바로 그 안쪽의 구조를 해체해 보도록 할 텐데, 자, 우리 대덕주주님들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들 댓글로 좀 달아주시고요. 좋아요도 좀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오늘 발생한 이 폭락의 실체는 아주 잔인할 정도로 냉정하게 좀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지난 3월 9일이었습니다. 대덕은 1주당 1,155원의 고배당 발표하면서 판을 깔았어요. 시가 배당률만 무려 10.1%였습니다. 자, 문제는 3월 30일이었죠. 이 3월 30일 배당락, 이론적으로는 배당금 1,155원만큼 가격이 조정되는 게 맞지만 시장은 지금 시초가부터 그보다 745원 이나 더 깊숙한 12,630원대까지 밀어버렸습니다. 자, 왜 이런 초과 하락이 나왔을까요? 지금 누가 이 판을 짜고 있는지를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3월 27일 이 배당 권리 마지막 날까지 주가를 14,500원까지 위로 띄웠습니다. 물량을 끈질기게 모았던 외인들이 오늘 아침 9시 19분을 기준으로 기계적으로 차익 실현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자, 이들에게서는 아주 명확합니다. 이미 10%의 이 배당 수익을 확정 지었으니까 지금 시초가 물량을 강하게 던지면서 개인들의 투매를 유도하고 더 낮은 가격에서 물량을 다시 장악하겠다는 이중 수익의 전략이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짚어야 될 결정적인 반전의 증거는 첫 번째, 신용 잔고율입니다. 지금 0.36% 이 신용 잔고율을 보유하고 있거든요. 보통 이 정도의 개파락이 나오면 어떻게 되죠? 빚내서 산 물량들이 반대 매매로 터지면서 차트가 회복 불능에까지 망가져 버립니다. 하지만 지금 대덕은요, 악성 매물이 없어요. 즉 지금은 강제 청산이 아니라 순수하게 공포 심리를 이용해서 개인들의 생사를 뜯어내는 인위적인 수급의 진공 상태라는 겁니다. 자, 차트를 기술적으로 좀 더 깊게 보시면 현재 밀리고 있는 이 12,630원대, 과거 1년간 전체 거래량의 13%나 무려 차지하고 있는 그 이 종목의 최후의 보루자 매물대입니다. 외인들은 이 지지선 바로 위에서 740원 심리적인 프리미엄을 제거하면서 가장 공포스러운 장면을 연출했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우리 거래량을 좀 보시면 장 초반인데도 불구하고 무려 17만 주나 터주고 있습니다. 이건 지금 누군가 던지는 물량만큼 누군가 미친 듯이 바닥에서 입을 벌리고 받아먹고 있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건 가장 무거운 팩트는 바로 시간입니다. 자, 오늘 배당락이 지나가면 내일 31일이죠. 대덕은 무려 200만 6천 주 희주식 소각일입니다. 배당이라는 재료가 사라지는 순간 곧바로 유통주식수가 줄어드는 아주 강력한 희소성 재료가 대기 중인데요. 세력이 이런 호재를 앞두고 주가를 곱게 올려줄 수 있습니까? 절대 아니죠. 오히려 오늘 같은 배당락을 이용해서 가장 잔인하게 흔들면서 가벼워진 몸짓으로 내일의 반등을 준비하는 것이 그들의 전형적인 수법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단순히 많이 빠져서 위험하다는 표면적인 해설에 속으면 안 되세요. 지금은 배당 이슈 소매를 핑계로 해서 가장 가벼운 상태로 물량을 털어내는 내일의 폭등 열차를 타기 전에 승객을 강제로 내리게 하는 그런 구간이라는 겁니다.
지금 현재 대차 거래 잔고도요 45만 주 수준으로 지금 감소를 보여주고 있어요. 전에 보시면 50만 주 이상이 넘게 갔는데 최근에는 45만 주 수준으로 최근에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는 점이 우리가 결코 가볍게 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지금 공매도 세력조차도요 내일 소각 이후 숏 커버링 압박을 느끼면서 이미 도망갈 준비를 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자, 결론적으로요. 지금 대덕 이런 구조는 1155원 이 배당락이라는 명분을 빌려서 745원이라는 가인 공포를 주입한 뒤에 내일 소각의 과실을 독점하려는 거대한 수급에 설계된 시나리오였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구조는 우리가 이해를 했지만 실전은 지금 이 순간에도 흔들고 있어요. 지금 이 12,600원대 이 근처에서 바닥이겠지 하고 법석 샀다가 오후장에 외인들이 한번 툭 밀어버리면 대부분 개인들이 여기서 손절을 나갑니다. 반대로 우리가 추세가 깨졌다 싶어서 던졌는데 내일 3월 30일 이 예정된 이 2,600만 주의 소각 공시가 시장을 때리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이 오늘 최저가의 매물량을 상대방한테 헌납하는 꼴이 되어버린다고요. 결국 지금 필요한 건 막연한 희망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장 막판까지요. 이 12,500원 외인들이 어떤 창구를 통해서 다시 한번 받아내는지 그 실시간적인 주체를 확인하셔야 된다. 이건 우리가 영상을 보고는 절대 알 수 없습니다. 장중 흐름이 바뀌는 찰나의 순간 그리고 내일 어떻죠? 소각 이벤트가 다시 시작될 때 우리가 어디에서 익절을 하고 어디에서 다시 잡아야 될지 그런 실전 기준이 없으면 무조건 꼬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 위에 있는 개인 번호 보이시죠? 제 개인 번호 010-2472-6550으로 대덕 또는 구독 이 정도만 남겨주시고요. 아래에 있는 구독과 좋아요 이 정도만 남겨주세요. 그래서 제가 혼자 보면 공포가 되겠지만 같이 보면 우리가 데이터가 보입니다. 그래서 장중 대응 기준 지금 즉시 제가 무료로 공유를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많은 분들이 제가 어떤 식으로 그동안 타점을 잡아왔고 어떤 식으로 이탈을 잡아왔는지 이런 부분들 잠깐 보여드리면서 우리 대덕에 대한 추가적인 가치에 대해서 제가 뒤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저번 시간에 좀 잡아드렸던 종목 3개를 좀 보여드리면서 제가 어떤 식으로 좀 타점을 잡았는지 좀 말씀을 드려볼 건데 여러분들 좀 이평선이 다들 중요한 건 알고 계시죠? 근데 우리가 장기와 또 단기선이 좀 성격이 좀 다르고 그리고 수급의 질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수급의 주체가 좀 누구이면서 실제로 얼마만큼의 거래량을 통해서 좀 들어오는지 그러면서 그날 어떤 명분에 대한 이슈가 있으면서 좀 들어오는지 이런 흐름들을 좀 보셔야 되는데 자, 먼저 우리 기술 같은 경우를 좀 보시면 자, 우리 기술인데 제가 먼저 이날 보내드렸던 문제를 좀 보여드리면요. 2월 11일 수요일이었습니다. 제가 우리 기술 9,200원 이하에서 매수를 하셔라. 그래서 MS, 구글, SMR 도입이 가시화되면서 국내 독보적 제어 시스템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평선 무시하시고 거래량을 좀 봐라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목표가 16,000원대까지 좀 잡아드렸는데 자, 보시면 우리가 2월 11일 날이 이날이었습니다. 수요일. 시가 9,420원에 시작했는데 제가 이날 좀 잡아드렸죠. 그래서 목표가 16,000원대까지 좀 잡으셔라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왜 제가 이 타이밍에 좀 공격적으로 좀 잡아드렸는지 좀 말씀을 드리면 자, 당시 시장에서는 좀 이 원전이라는 섹터가 좀 매몰되어 있었는데 본질은 결과적으로 AI 데이터 센터에 대한 폭발적인 전력 수요이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지금 빅테크들이 좀 SMR의 사활을 걸고 있었기 때문에 뉴스가 터지는 걸 보고 야, 이거 무조건 가는 거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차트를 좀 보시면 전에 상승을 좀 만들어 놓고 계속 눌림을 받았잖아요. 그러다가 단기선들이 꼬여가면서 지금 흐름들이 좀 이런 단기적인 눌림만 좀 나오고 있었다라는 걸 좀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후 좀 이런 행보를 가져가면서 단기선들이 수렴하는 구간을 거쳐서 좀 이제 정배열 확장 구간으로 넘어가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9만원대에 대한 매물대의 상당에 대한 돌파를 확인하면서 전날 우리가 호가창에 좀 매수세가 들어왔다는 걸 봤다는 거죠. 그러면서 11일 날 시초가 9,400원대까지 올라오면서 강한 매수세가 보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좀 여러분들에게 타점을 잡아드렸었는데 우리가요 사실 이런 재료들을 읽어가면서 타점을 좀 잡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재료들을 알아야 차트의 선행을
가져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날 우리가 좀 기회를 잡으신 분들은 좀 축하드리고요. 자, 다음 보실 종목 HLB입니다. 자, HLB인데 먼저 제가 보내드렸던 문자를 좀 보시면 이 종목 같은 경우는요, 사실 우리가 큰 기회, 큰 기대값도 중요하지만 대응이라는 게 더 필요했던 종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긴급이라고 좀 이따 문자를 발송을 드렸는데, 자, 우리가 좀 HLB 68,000원에 전량을 매도하셔라. FDA 호재는 이미 반영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이격도가 120%를 좀 넘어가면서 기간 외인들 차익 매물들이 쏟아집니다. 지금 안 던지면 내일이라는 건 없습니다. 라고 좀 과장되게 좀 말씀을 드렸는데, 자, 우리가 1월 28일 날을 좀 먼저 보시면요. 이날이었어요. 시가 66,900원에 시작했는데 지금 위아래 꼬리가 강하게 달린 흐름을 볼 수가 있죠. 그만큼 변동성이 굉장히 컸던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좀 재료를 좀 보셔야 되는데, 그동안 좀 수개월째 우려먹었던 이 FDA 승인에 대한 기대감이 이제 막 좀 끝물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중요 발표 전에 사실 우리가 좀 뉴스에 팔아라, 뭐 이런 말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종목이 정확한 그런 예가 좀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21선과 지금 너무 멀어지는 이격 과열에 대한 임계점이 나왔다는 거죠. 고무줄도 사실 너무 이렇게 당기다 보면 끊어지잖아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좀 과열권에 좀 들어온 걸 좀 보실 수가 있는데, 사실 이격이 벌어졌다고 해서 무조건적인 맹신을 좀 하시면 안 되지만 충분히 우리가 좀 이런 부분들을 참고할 자료는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재료가 식으면서 이격이 벌어지고 있다. 그러면서 이제 뉴스가 이미 발표되고 있었기 때문에 FDA 끝물이었다. 뭐 이런 것들까지 확인하면서 우리가 이런 흐름들을 볼 수가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또 전날 보시면 그렇게 거래량이 강하지 않았어요. 이런 흐름들이 좀 이런 것들에 한 역할을 했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우리가 28일 날을 그때는요, 호가에서도 계속적인 매수세는 분명히 들어왔어요. 하지만 의도적으로 개인들의 매수세를 부는 것으로 좀 저는 봤습니다. 그래서 리스크 관리가 사실 굉장히 필요했던 그런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제 예상대로 좀 그때는 맞았지만 그날 이후 주가가 좀 꺾이면서 좀 우리가 좀 계좌를 좀 방어할 수 있었다. 항상 좀 그런 말이 있죠. 환호할 때 우리 재료에 대한 유통기한을 좀 확인을 하셔라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좀 우리가 계좌를 좀 방어했던 중요한 종목이 되었었는데, 마지막 다른 종목 필옵틱스입니다. 자, 이건 지금 아무 관심도 없을 때 제가 조용히 매집을 끝냈던 종목이었는데, 먼저 문자 내용을 보시면요. 1월 22일 날 제가 목요일 날 드렸습니다. 그래서 필옵틱스 44,800원에 매수를 하셔라. 유리기판 섹터에 대한 잠룡입니다. 바닥권 매집봉 3개가 포착이 됐고요. 남들이 끝날 때 할 때 우리한테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1차 목표가 55,000원대까지 편안하게 가져가세요. 그래서 비중 20%까지 채우셔도 굉장히 좋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디까지 올라갔어요? 지금 63,300원대까지 올라갔다는 거죠. 1월 22일 날 이날이었는데 1월 22일 이날 시가가 42,600원에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얼마에 잡으라고 했었죠? 44,800원에 좀 잡으라 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당시에 좀 반도체 섹터는 조정을 좀 받고 있었던 분위기였는데, 차트도 지금 21선 좀 밑에서 움직임을 가져갔었기 때문에 좀 많이 불안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삼성과 인텔이 낙점한 유리기판, 이 유리기판이 압도적으로 재료에 저는 집중했다는 거죠. 그래서 필옵틱스는 그 장비를 가장 먼저 좀 이렇게 납품할 기술력이 좀 있었고, 차트상의 횡보는 세력이 개미를 지치게 하는 좀 매집이었었다는 거죠. 12월 9일 날을 보시면 연속적으로 좀 거래량이 좀 터진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날 보시면 12월 9일 이날이었는데 이날 거래량은 이렇게 좀 터졌었지만 계속적인 횡보의 움직임을 가져가면서 지지부진한 움직임을 계속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매집이 좀 마무리됐다라는 걸 좀 볼 수가 있었는데, 그 전부터 좀 매물이 좀 나왔지만 너무 거래량이 크지가 않았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런 흔들림이 분명히 필요했었다는 거고, 이런 상승을 만들기 위한 필수적인 구간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상승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전고점에 대한 돌파까지 이루어내면서 결국 이런 지루한 행보 구간을 거치신 분들은 우리가 오히려 기다림을 가져가면서 충분한 기회로 만들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상승을 만들었고 전고점에 대한 돌파까지 좀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결국 이런 지루한 행보를 이기신 분들이 상승분을 모조리 다 복구까지 하면서 기회를 만들 수 있었다는 겁니다.
결국 지금과 같은 기회들이 어떤 기준으로 들어가느냐, 거기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계좌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주식은요, 항상 제로섬이기 때문에 누구 하나가 좀 기회를 만들면 누구는 손실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따라서 주가를 움직이는 주체에 대해서 완벽하게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차트의 기본적인 기술적 분석과 함께 추가적으로 어떤 재료가 붙으면서 상승에 대한 명분을 만들어 가는지, 이런 것들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제가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지금 같이 좀 이런 타점 필요하신 분들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무료로 드리고 있는 만큼 아래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위에 있는 제 개인 번호 010-2472-6550으로 구독, 인증 정도만 부탁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여러분들 지금과 같은 기회에 좀 기회를 잘 살려서 계좌를 키우는데 좀 확실한 기회로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이 대덕이라는 종목, 오늘의 폭락만으로 판단하면 절대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자, 이 기업이 갖고 있는 현금적인 체력이라는 게 있습니다. 시장은 지금 배당락이라는 단기적인 가격 조정에만 좀 몰입해 있지만, 우리가 내일 예정된 이 260만 주의 주식 소각은 기업 가치의 근간을 흔드는 사건이 될 수밖에 없어요. 자, 주식 소각은요, 단순히 우리가 주주를 달래는 게 아니라 시장에 돌아다니는 주식수 자체를 나의 일주당의 가치를 강제로 끌어올리는 가장 극단적이고 확실한 호재입니다. 대덕은 이미 지난 3월 9일 공시를 통해서 자사주 소각과 고배당이라는 쌍방향 주주 환원 정책을 확정했습니다. 시장이 오늘 이토록 가혹하게 때리고 있는 건 배당이라는 확정 기회를, 그러면서 유통주식 감소의 파괴력을 아직 가격에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들, 공포가 극에 달한 지금 자리가 오히려 기업의 본질 가치와 시장의 오해가 가장 크게 벌어진 기회의 간격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서늘한 개파락의 음봉, 내일 소각 이후 어떤 형태의 복구를 보여주는지 우리가 끝까지 추적을 해야 된다는 거죠. 대덕은 단순히 배당주로만 가는 회사가 아니라 벌어들인 현금을 주주 가치로 치환할 줄 아는 국내 몇 안 되는 진짜 주주 친화 기업입니다. 지금의 흔들림, 이익 체력의 훼손으로 오해하시면 안 되신다. 그래서 내일의 드라마틱한 반전을 위해서 오늘의 진통의 그 본질을 좀 보셔야 되겠고, 내일 3월 31일 이 소각 이벤트와 함께 바뀌게 될 새로운 대덕의 가격표, 그 시작점을 놓치시면 안 되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자, 혹시라도 놓치신 분들을 위해서 아래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위에 제 개인 번호 남겨놨으니까 저와 함께 내일 드라마틱한 반전의 기회 잡으실 분들은 위에 제 개인 번호로 뭐 대덕이나 아니면 구독 보내주시면 제가 실시간으로 같이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 박 선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